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에서 센서 퓨전 기술 관련 연구 개발을 맡고 있는 장성문 책임 연구원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저희 현대자동차에서 개발 중인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스템의 센서 퓨전 개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위한 센서 퓨전의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동적 물체와 정적 물체 인식을 위한 센서 퓨전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위한 센서 퓨전 개요입니다. 현대자동차는 2013년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을 시작으로 최근 2019년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기능을 양산 출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자율주행 레벨 3에 해당하는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22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현재 개발 중인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스템 구성입니다.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스템은 카메라 및 레이더, 라이다, 광각 카메라, 후측방 카메라의 센서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 지도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자율주행 제어를 위한 조향 제동 제어기 및 운전자 상태 확인을 위한 실내 카메라도 갖추어 레벨 3 핸즈오프 자율주행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스템 구성에서 본 발표의 주제인 센서 퓨전 기능과 관련 있는 인지 센서만을 따로 표현하였습니다. 전방 카메라를 비롯하여 전방 레이더, 전측방 레이더 및 전측방 라이다가 전방 영역을 커버하고 있으며 전측방, 후측방 레이더, 광각 카메라, 후측방 카메라가 측방 및 후방 영역에 대한 인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후방 마이크로폰으로 소리를 감지하여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 차량에 대한 인지도 돕고 있습니다. 전방으로는 200m, 좌우로는 160m, 후방으로는 98m에 이르는 인식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센서 구성입니다.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위한 센서 퓨전 기능은 다양한 센서로부터 들어온 주변 물체 및 환경 정보를 융합합니다. 자율주행 판단 및 측이 기능에 신뢰성 높은 주변 센서 인식 결과를 제공하여 안정성 및 사용성을 보장하는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속도로 자율주행 센서 퓨전은 크게 두 가지의 하부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적 물체 퓨전과 정적 물체 퓨전 모듈입니다. 동적 물체 퓨전은 각 센서에서 제공하는 트랙 정보를 활용하여 이동 물체를 퓨전하여 출력합니다. 주요 연관 알고리즘은 칼만 필터, 멀티 타겟 트래킹 등입니다. 정적 물체 퓨전은 각 센서에서 프리스페이스 및 도로 경계 정보를 전달받아 주행 가능 공간 및 도로 경계, 주변 정지 물체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주요 연관 알고리즘은 그리드맵 및 로컬라이제이션 앤 매핑입니다. 고속도로 자율주행 동적 물체 퓨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동적 물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적 물체라고 하면 쉽게 도로상의 차량을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자율주행 인지 개발자 관점에서는 정차한 차량을 동적 물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차로 밖의 주정차 차량도 동적 물체로 봐야 하는가? 그리고 횡단보도에 대기 중인 보행자는 동적 물체로 볼 것인가와 같은 물음이죠. 즉 현재 운동 상태만으로 동적 정적 물체를 구분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적이란 단어의 뜻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해 보면 움직이는 성격의 것이란 뜻이 될 수 있고 이 뜻으로부터 도로상 이동 가능한 물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개념으로 동적 물체를 승용차, 상용차,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로 구체화하여 정의하였습니다. 현재 이동 상태보다는 이동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동적 물체를 정의한 것입니다. 센서 퓨전의 기본 개념은 다양한 센서들의 장점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각 센서들은 특성에 따른 성능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다음 표에서 레이다, 카메라, 라이다의 성능 차이를 살펴보면 레이다는 도플러 현상을 이용해서 속도를 직접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센서들에 비해 속도 정확도가 높고 카메라의 경우엔 영상 인식을 통해 객체에 대한 분류를 타 센서들에 비해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며
라이다의 경우에는 위치 정확도가 매우 뛰어납니다. 센서 퓨전은 이런 센서들의 장점을 융합하는 기능이며 이를 통해 센서 퓨전은 단일 센서에 비해 위치, 속도, 분류와 같은 인지 결과에서 개선된 정확도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센서들은 개별 센서에서 잘하는 일만 하면 될까요? 레이더를 예로 들자면 분류는 필요하지 않고 속도만 출력하면 될까요? 센서 각각의 개성이 뛰어날 필요도 있지만 반대로 센서 트랙 정보의 표준화도 필요합니다. 특정 센서의 성능에 의존하는 경우를 지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표와 같이 저속 타겟의 경우에 레이더에서 타겟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센서 퓨전은 차선책으로 라이다의 속도를 활용하여 센서 퓨전 성능을 확보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각 센서의 장점이 모든 상황에서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각 센서들의 트랙 정보를 표준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서들의 성능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 센서 트랙 정보의 표준화가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각 센서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퓨전 전략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각 센서의 개성을 최대한 살릴 것이냐, 어느 정도 정보의 표준화를 할 것이냐는 센서 퓨전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동적 물체 퓨전 시에 동적 물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관 전략을 차별화합니다. 다이어그램에서처럼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는 동적 물체 특성이 다소 다릅니다. 이륜차는 그 중간 교집합에 속할 것이고요. 보행자와 자전거는 레이더나 라이다 빔에 대한 반사 면적이 적습니다. 따라서 위치 정확도가 차량에 비해 낮습니다. 또한 도로상에서 차량은 어느 정도 도로 진행 방향과 일치하는 운동 방향을 갖고 있는 반면에 보행자나 자전거의 경우에는 방향 전환이 쉽고 빠르므로 센서에서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렵고 속도 벡터의 정확도도 낮습니다. 보행자나 자전거의 경우에는 분류의 중요도가 높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보행자나 자전거가 인식되는 경우는 자율주행 해제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도로에 보행자가 서 있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의 안정성을 위해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차량에 대한 센서 퓨전 전략과 보행자 자전거에 대한 센서 퓨전 전략은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센서가 고도화됨에 따라 센서 퓨전 전략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카메라 레이더 센서를 이용한 센서 퓨전 시에는 포인트 기반의 연관이 주요했다면 형상 정보 정확도가 높은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센서 퓨전 시에는 형상 기반의 연관 전략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연관 오류를 최소화하여 최적화된 퓨전 출력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높은 레벨의 자율주행을 위해 자율주행에 필요한 센서 개수도 증가하고 각 센서의 성능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서 개수 증가 및 센서 정밀도 민감도 상승에 따라 허위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단일 센서에서 자체적으로 허위를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에 센서 퓨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도로 밖의 수풀에 대해 라이다의 허위 트랙이 생성된 사례를 보여줍니다. 라이다는 성능이 뛰어난 만큼 도로 내 동적 물체뿐만 아니라 도로 밖의 물체도 감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다 단일 센서로는 허위 판단이 어렵겠지만 카메라와 라이다를 퓨전한다면 우측 그림과 같이 허위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네, 동적 물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정적 물체에 대한 센서 퓨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센서 퓨전 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원상복 책임연구원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왜 고속도로 자율주행 임무 수행 시 정적 물체의 인식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고속도로 자율주행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의 각 센서로 정적 물체를 인식했을 때 발생한 문제점과 이를 센서 퓨전이라는 기술을 통해 어떻게 해결했는지 간단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적 물체 인식은 왜 필요할까요? 기존의 자율주행 레벨 1, 2 시스템은 차량이나 오토바이, 보행자, 그리고 차선을 인식하여 자율주행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때 주된 수행 기능은 주변 차량에 대한 충돌 회피나 보행자에 대한 충돌 회피, 차선 내에서 선행 차량을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따라가는 선행차 추종과 같은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레벨 3 이상 시스템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구현을 위해 자차량 로컬라이제이션, 다른 말로 측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능, 그리고 정적 물체를 포함한 충돌 회피 기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 레벨 3를 목표로 개발 중인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정적 물체 인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적 물체라 하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고속도로 가드레일, 고속도로 표지판, 그리고 러버콘 드럼통과 같은 도로공사 구조물 또는 도로 위에 떨어진 수화물과 같은 기타 일반 장애물을 말합니다. 자, 그럼 고속도로 자율주행 수행을 위해 정적 물체 인식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왜 정적 물체 인식에 센서 퓨전이라는 기술이 필요할까요? 이 물음에 답하기에 앞서 일반적으로 센서 퓨전을 왜 적용하는지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센서 퓨전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각각의 센서가 고유한 특성으로부터 기인한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물체의 종류를 구분하는데 또 해당 물체가 관측 지점에서 어떤 각도에 있는지 감지하는 것에는 아주 높은 정확도를 갖습니다. 하지만 관측 지점으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나 물체의 속도를 감지하는 것에는 낮은 정확도를 보입니다. 반면에 레이더는 이와 다소 상반된 특성을 갖습니다. 관측 지점으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감지하거나 물체의 속도를 감지하는 것에는 아주 높은 정확도를 갖지만 레이더 자체로는 물체의 종류를 구분하기 어렵고 또 해당 물체가 관측 지점에서 어떤 각도에 있는지 측정하는 정확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카메라와 레이더 데이터의 장점만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떤 물체를 감지했을 때 물체의 종류나 물체의 속도 그리고 물체의 현재 위치를 모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성능의 향상을 통해 자연히 더 높은 성능의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현재 자율주행 영역에서 센서 퓨전은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정적 물체 인식과 센서 퓨전의 필요성을 저희가 현재 수행 중인 고속도로 자율주행 개발 중 경험한 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좌측에 있는 사진을 보면 자차량 정면의 도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에는 주변에 함께 주행하는 차량들이 있고 또 도로 좌우에는 가드레일과 방음벽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변 차량뿐만 아니라 도로 좌우에 있는 가드레일과 방음벽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상황을 각각의 센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그림에서 주변 도로 상황에 대한 각 센서의 인식 결과를 버드 아이 뷰로 표현했습니다. 먼저 연두색으로 표현된 카메라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주변 차량이나 도로 경계를 어느 정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두색 직선으로 명확하게 좌측 도로 경계를 표시해 줍니다. 하지만 카메라 데이터의 위치가 다른 센서 데이터의 위치와 다소 차이가 나는 걸로 봐서 카메라 데이터의 위치가 부정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황색으로 표시된 레이더 데이터를 살펴보면 주변 차량과 가드레일을 감지하여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 데이터는 차량과 가드레일을 분류할 수 없어서 정지 상태의 차량과 가드레일을 서로 혼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란색으로 표현된 라이다 데이터를 보면 주변 차량을 대체로 잘 인식하고 있으며 모든 센서 중 가장 가드레일과 방음벽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좌측 가드레일 주변에 나무나 숲풀들이 함께 인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다양한 주행 조건과 도로 환경에서 라이다 데이터를 관측한 결과 버스나 숲풀 등을 도로 경계와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살펴본 세 개의 센서 인식 특성을 도로 경계 인식 관점에서 요약하여 화면 우측에 기술했습니다. 카메라는 도로 경계와 도로 경계가 아닌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지만 물체까지의 거리나 물체의 형상에 대한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고 레이더는 어떤 물체의 속도나 물체까지의 거리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도로 경계와 도로 경계가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다는 어떤 물체까지의 거리나
물체의 형상은 매우 정확하게 측정하지만 도로경계를 도로경계가 아니라고 분류하거나 반대로 버스나 나무 또는 숲풀과 같이 도로경계가 아닌 것을 도로경계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요약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각 센서별 도로경계 인식 특성을 바탕으로 저희는 도로경계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경계 인식을 어느 한 센서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데이터의 센서 퓨전을 통해 도로경계 인식 성능 향상을 시도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각 센서의 도로경계 인식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행 조건에서 각 센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로경계 인식을 위한 센서 퓨전 개발을 위해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주요 과제를 도출을 해봤습니다. 먼저 도로경계 인식 시에 가장 위치 및 형상 정확도가 높은 센서는 라이다였는데요. 라이다는 숲풀이나 주행 중인 버스 등을 도로경계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상대적으로 낮은 라이다의 분류 성능을 어떻게 다른 센서로 보완할 것인가로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데이터 결합과 추적의 문제인데 도로경계를 인식한 각각의 센서 데이터는 컨투어, 3차 곡선, 포인트 형태로 서로 상이한 출력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 형태가 서로 상이한 센서 데이터들을 어떻게 결합할지 그리고 센서 퓨전 결과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추적할지 이것을 두 번째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과제를 각각 카메라, 레이더 데이터를 활용한 에비덴셜 그리드맵의 구현과 차량 주변의 관심 영역을 가상의 섹션들로 구분하여 추적하는 퓨전 프리스페이스를 구현함으로써 해결하려고 시도해봤습니다. 먼저 라이다 분류 성능 향상을 위해 시도한 에비덴셜 그리드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센서별 도로경계 인식 특성에서 살펴본 것처럼 카메라는 인식한 물체의 종류, 다시 말해 도로경계와 도로경계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레이더는 현재 감지한 물체의 속도를 매우 높은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와 레이더의 이러한 장점을 라이다의 도로경계 분류 성능 향상에 활용하기 위해 저희는 관심 영역에 에비덴셜 그리드맵을 구축하고 카메라와 레이더 데이터를 활용해서 에비덴셜 그리드맵의 각 셀마다 도로경계가 있을 확률을 산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에비덴셜 그리드맵에 어떤 셀에 입력된 카메라 데이터가 도로경계로 분류되고 레이더 데이터 또한 해당 셀에 위치한 물체는 정지 상태라고 인식을 했다면 해당 셀은 도로경계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셀에 입력된 카메라 데이터가 차량으로 분류되고 레이더 데이터가 높은 속도를 갖는 경우에는 해당 셀에는 도로경계가 있을 확률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와 레이더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셀마다 도로경계가 있을 확률을 계산한 뒤에 라이다 데이터를 에비덴셜 그리드맵 위에서 검사하여 도로경계인지 도로경계가 아닌지 분류를 합니다. 화면 중앙의 그림과 같이 전체적으로 도로경계가 있을 확률이 높은 초록색 셀에 위치한 라이다 데이터 1은 도로경계 인식 및 추적에 활용되고 반대로 전체적으로 자동차 또는 도로가 있을 확률이 높은 노란색 셀에 위치한 라이더 데이터 2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형식이 다른 센서 데이터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또 물체의 경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도로경계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추적할 것인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고안한 퓨전 프리스페이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데이터는 각각 3차 곡선, 포인트, 컨투어 형식으로 출력 형식이 상이하여 단순하게 결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도로경계는 자동차나 사람처럼 물체의 경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추적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차량 주변의 관심 영역을 가상의 섹션들로 나눈 뒤 각 섹션별로 센서 데이터를 결합하고 추적하는 퓨전 프리스페이스라는 개념을 고안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스페이스는 관심 영역을 섹션들로 나눈 후 각 섹션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하나의 포인트로 표현하는 데이터 형식을 말합니다. 퓨전 프리스페이스의 작동 방식은
화면 우측에 기술된 것과 같습니다. 먼저 각각의 센서 데이터를 섹션마다 포인트로 추상화하여 등록합니다. 그 후에 각 섹션에 등록된 센서 데이터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최적 포인트를 산출하고 추적을 수행합니다. 이 최적 포인트 산출 및 추적에는 칼만 필터나 웨이티드 썸과 같은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에비덴셜 그리드 맵과 퓨전 프리스페이스를 적용하여 도로경계 인식 및 추적을 위한 센서 퓨전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과 같이 가장 좌측에 차량이 주행 중인 도로의 정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화면 중앙 그림에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각 센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우측 그림에 도로경계 인식을 위한 센서 퓨전 결과를 버드 아이뷰로 표현했습니다. 우측 그림에 있는 노란색 점들이 각 센서 데이터를 퓨전하여 도로경계 인식을 수행한 결과인데요. 각각의 센서 데이터와는 다르게 도로경계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또 주변 차량이나 나무는 출력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예를 통해서 각 센서의 출력을 하나만 사용하는 것보다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데이터를 모두 센서 퓨전한 결과가 더욱 향상된 도로경계 인식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소개해드린 센서 퓨전 과정에는 미처 소개하지 못한 많은 수의 튜닝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센서 종류별 신뢰도나 센서 데이터를 결합하거나 결합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게이트의 크기, 또 어떤 확률의 획득 및 감소와 같은 튜닝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주행 조건에서 개발자가 일일이 센서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튜닝 파라미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휴먼 에러가 발생하여 소프트웨어의 버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나 페일 매니지먼트와 같이 사람이 잘 개발할 수 있는 영역과, 반대로 파라미터 튜닝과 같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사람이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머신러닝을 통해 잘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선행 연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위한 동적, 정적 물체 센서 퓨전 개발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저희가 센서 퓨전을 개발하는 중 겪은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사례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